회 제 석사 원효 학술대회 청년무예 토론 배틀 원효 청년을 말하다 본선 세 번째 경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까 추첨된 것처럼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의 뚱땅뚱땅 팀 그리고 해인사 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 두 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뚱땅뚱땅 팀이 제가 볼 때 오른쪽, 해인사 효나우드 팀이 왼쪽 자리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뚱땅뚱땅 팀은 자, 그러면 역시 본선 주제인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라는 주제를 놓고 찬반 추첨을 하겠습니다. 역시 찬성 의견 뽑겠습니다. 효나우드 팀이 찬성 의견이 되겠고요. 그리고 뚱땅뚱땅 팀이 반대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공은 뚱땅뚱땅 팀에서 반대 의견 입론을 먼저 2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뚱땅뚱땅의 김병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예행이란 중생을 교화하려는 방편으로 계율이나 틀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이며, 무예행이 보살행이 되기 위해선 자리이타행이 들어가야 하고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되어야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예행은 청정한 내면적 동기의 근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보면 결과 중심이 아닌 동기 중심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청정한 마음으로 무예행을 실천한다면 결과가 불편하게 나왔을 경우라도 동기가 청정했기 때문에 이는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예행은 중도적인 관점에서 입각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예행은 무조건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벗어나고 반대로 계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예행을 실천했던 원효대사도 발심 수행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율을 중요시한 것을 보면 계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중도적 관점에서 무예행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율에서 꼭 벗어나는 게 무예행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본 계율을 지키면서 실천하는 것이 무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즉 무예행은 내면에 청정한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개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무예행이며 이것은 보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주의 있게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의 뚱땅뚱땅 팀이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한 반대 입론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인사 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이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한 찬성 입론을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율은 불법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원효 스님의 보살계 지법요기에서 말씀하시길 불법 안의 사람은 마군의 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마치 사자 몸속의 벌레가 곧 사자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벌레란 계를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무예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인 계율을 어기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출가 수행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둘째, 무예행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내가만 현실이 상충하는 모순을 성숙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한 감정의 표출을 구조적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 참여와 자기의 성찰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행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사회 제도와 규범을 성실히 지키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셋째,
오히려 구체제가 공고해지고 우리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순의 극복을 명분으로 반사회적 행동이 용인된다면 오히려 사회 안정화 명분으로 한 기득권 탄압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제도에 어긋나는 행위가 용인되고 나아가 이것이 무해행위라 이름으로 포장된다면 결국 사회 구성원과 자유, 이익, 그리고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무해행은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성현들이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며 사회인들에게 있어서는 반사회적인 일탈이자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의 발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팀 다 시간에 좀 여유를 갖고 입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무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론을 해주셨고요. 이번부터는 주도권을 갖고 3분씩 각각의 질의응답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공은 뚱땅뚱땅 팀에서 3분간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뚱땅뚱땅 팀의 대표로 나오게 된 김성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율은 이제 불법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원효가 실천했던 무해행은 중도적 관념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무해행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이 되기 위해선 자리이타행과 중도적 관점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원효가 발심수행장을 언급한 것을 보면 계율을 무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계율을 지킬 것은 지키되 이제 무해행을 통해서 교화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근본으로 삼게 된다면 중도적 관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무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로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계율을 무시한다는 말은 저희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론 발표하실 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다면요. 어떻게 하면 무해행이 보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으신 채 뚱땅뚱땅 팀이 생각하는 무해행의 개념 정리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리이타나 청정한 내면적 동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내면적 동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결과를 예상해서 그 무해행이다, 보살행이다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역으로 질문하시는 건 말고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실 때 하시고 지금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율 무시한다고 말한 적 없고요. 중도적 관점을 벗어난 행동을 원효심께서 한 적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효 대사께서 실천하셨던 이제 중도적 관점으로 했던 무해행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백고자 법회라고 하죠. 인왕, 반야, 바라, 밀경으로 비롯한 호국 법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원효 대사는 사회에서는 그 100명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회에서는 그 당시 원효 대사도 바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원효 대사의 무해행은. 그러나 무해행이 보살행이 지금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용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살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죠. 계속 개념 정의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아직 20초 남았는데 이 주도권 질의응답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팀들이 주도권을 쥐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지고요. 또 반대로 상대 팀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총 4번에 3분간씩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도권을 효나우드 팀에서 갖고 뚱땅뚱땅 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입론 잘 들었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청정한 내면 동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입론 내용 중에서 청정한 내면 동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청정한 내면적 동기가 어떠한 것이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뚱땅뚱땅 팀 답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임멸하실 때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그래도 춘다의 마지막 공양은 진짜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덕이었다. 동기가 굉장히 청정했다. 이걸 통해서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도 동기가 청정하면은 보살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기가 청정하다라는 그 기점은 이제 계율에서도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자리이타행, 보살행 그게 들어가는 기점에서 중도적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청정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중에 명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잘 못하겠는데요. 청정한 동기와 청정하지 못한 동기를 판단하는 척도가 있는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중도적 관점, 그다음에 춘다의 공양을 근거로 두셨는데 그렇다면 그 청정한 동기의 척도는 춘다의 공양을 기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뚱땅뚱땅 김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예시로 보면은 춘다의 공양이 대표적인 이제 동기 중심으로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무행을 보살행으로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무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율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 규범이나 제도라는 우리 사회 냉엄한 합의 체계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정말로 자리 이타인지 이것은 혹시 자기의 이득을 공동의 이익으로 표방하는 자기 기만의 행동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께서 이제 질의해 주신 거는 살짝 결선 주제와 가깝다라고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초 남았는데 답변이 되나? 네, 시간이 또 아쉽게 다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역시 주도권 토론, 주도권 질의응답 시간에는 본인들의 질문 내용들 또 답변 내용들을 좀 잘 미리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실 때도 좀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무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를 주제로 지금 토론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뚱땅뚱땅 팀은 반대 의견을 그리고 또 효나우드 팀에서는 찬성 의견을 갖고 질의응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뚱땅뚱땅 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뚱땅뚱땅 김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입론 설명하실 때 계율을 어긴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원효는 출가 수행자를 박탈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율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중도적 관점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계율을 어겼다라는 게 중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율을 어긴 것도 아니고 계율을 지킨 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율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도적인 관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입론에서 뭐 계율을 무시한다든지 중도적 관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중에 오류가 저희가 원효 스님이 출가 수행자 자격을 박탈되었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무해행이라는 것은 함부로 행할 수 없고 그러한 행동이 출가 수행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행위라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뚱땅뚱땅의 팀 대표자 김성우입니다. 아까 사회적인 상황에서 무해행이 실천이 된다면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반사회적인 일탈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반사회적인 일탈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기점, 그것을 얼마만큼 무해행을 실천했을 때 이게 반사회적인 일탈인지라고 개념 혹시 정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프랑스 연금 개혁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 공동의 이익을 표방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제 약간 변질돼서 방화, 약탈, 폭동 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시가 있는데 2020년 5월 26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백인 경찰이 이제 가혹 행위로 인해서 비무장한 흑인이 숨지면서 촉발된 사건인데요. 이 또한 결국 변질돼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방학, 약탈, 폭동 등이 있었고 또 저희 한인 상점 피해가 무려 26건이 있었던 계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예, 지금 말씀드린 예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냉엄한 합의 체계가 분명히 좀 존재하고요.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인습이나 규범에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 헌법 제도나 질서 등을 말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2초 남았는데 뭐 따로 질문 없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뚱땅뚱땅 팀이 주도권 질의해 주셨고요. 세 번째까지 질의응답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3분간 이번에는 해인사 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이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효나우드 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의응답 3분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하실 때 중도적 관점, 그다음에 계율에 대한 중도적 관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계율에 대한 이제 중도적 관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율에도 속하지 않는 건가요? 계율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계율에서도 너무 이제 계율을 주관적으로 이제 집착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너무 사회적 일탈,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회적 일탈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쪽 방편으로서 유도리 있게 실천한 것이 무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그런 중도적 관점이라든지를 말씀하실 때 정확한 척도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엄연히 사회 규범 제도가 존재하고요. 승단에도 계율이 존재합니다. 그런 입장이 오히려 중도적 관점을 벗어나서 계율을 무시하고 사회 제도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계율을 무시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를 들자면 술집에 있는 사람한테 포교, 교화를 신청하려면 술집으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이 계율을 어기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쪽 어기는 계율을 어기는 것보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화의 목적, 그것이 선한 그 보살행, 그 마음이 더 크다면 훨씬 더 이것은 무해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율에는 분명 술 파는 곳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또 설하지 말라는 계율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불교는 신라 불교 시대 때는 이제 왕실을 중심으로 한 불교였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교리들은 백성들이 많이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접할 기회도 많이 없었죠. 하지만 원효 스님께서 그런 중생들 또 구제하고자 그렇게 술집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계율에 허용되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은 저희로 봤을 때는 무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입론에서 들었는데 동기가 청정해야 무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동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면적 동기에서 이제 자리 이타행으로 발현이 되면서 저 사람은 이제 보살행으로 교화를 시킬 수가 있다.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동기로 중도적 관점에 입각해서 자리 이탕에 발현되는 것을 저희는 청정한 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또 제한돼서 이렇게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를 주제로 뚱땅뚱땅 팀은 반대 의견을 그리고 효나우드 팀은 찬성 의견을 갖고 3분씩 4번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들 쭉 들으면서 정말 이
무예행과 보살행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 또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논의가 되는 걸 보면서 저도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은 네 번의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본인들의 의견을 마무리 정리 의견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불교학부의 뚱땅뚱땅 팀에서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한 반대 의견 마무리 정리 발언 2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무예행이란 이제 원효 스님께서도 했었던 이제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살행이 될 수 있다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도적 관점, 어느 한쪽 계율에도 치우쳐지지 않고 자리 이타행도 실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방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무예행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정한 동기. 현재 사회 제도에서는 지금 원효가 당시 살고 있었던 사회와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원효 스님은 나중에 와서도 이 원효 스님의 무예행은 나중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수용받고 이것은 대단한 무예행이다. 이거는 모두도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사회제도에서는 반야와 지혜 정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고, 현재 반야와 지혜 정득을 한 사람은 저희 주변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고, 지혜를 정득한 사람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무예행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인해 발현된 것이고, 무예행이 원효 스님께서 하셨던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은 단 한 가지의 내용만이라도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효 대사님께서 하셨던 무예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효 대사님께서 하셨던 그 자리이타행, 보살행을 통해서 교화, 방편, 단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청정할 수 있는 그것을 기점으로 했던 무예행이었고, 지금 사회 제도에서는 반야와 지혜 정득, 그것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기심에 발현된 것이므로 무예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사회에서도 반야 지혜 정득이 이루어지고 원효 대사님만큼 이제 수행을 많이 거춘 사람이 나타난다면 무예행은 충분히 보살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국대 불교학부의 뚱땅뚱땅 팀이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한 반론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해인사 승가대학의 효나우드 팀에서 찬성 의견으로 마무리 발언 2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차라리 이 입으로 빨갛게 타는 철환과 불덩이를 백천겁 동안 삼킬지언정 파괴한 입으로는 신심 있는 신도의 모든 음식을 결코 먹지 않으리라. 보살계의 근본이 되는 법망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가자는 계를 받아지녀 세간의 복전이 되고 재가자들은 출가자에게 보시를 해 공덕을 쌓는 것이 승단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계율의 문제는 출가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승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일임을 보살계에서 명확히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는 반드시 수많은 인연에 의탁되어진 것이에 결코 자성이 없으나 수많은 인연에 결탁되어 있기에 다시 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원효 스님의 보살계 지법요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예행을 보살행이라고 말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계율의 무자성 측면의 접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무자성과 공성의 견해에 대해 잘못 접근한 것이니 원효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있다는 집착을 없애기 위해 열애께서 공을 설하셨다. 만약 누군가 다시 공에 집착한다면 모든 부처님조차 이 사람을 교화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규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 가르침을 펴실 수 있었던 부처님과 달리 성인으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사회를 어지럽힌 죄목으로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불교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보수성이나 급진적인 개혁성, 어느 한 곳으로도 결코 치우치지 않는 유연함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걸림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승의 가르침이자 보살행, 다른 말로 무예행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3회 재석사 원유학술 대회 청년무예 토론 배틀 세 번째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